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이 상황과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 스튜디오에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강원도 춘천 출신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 1년 만에 뵙기는 하지만 그때도 이제 상공인당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생 정당이잖아요. 예. 네, 또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상공인당의 취지, 목적 다시 한 번만 카메라 보시고 설명해 주시죠.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그런 연합 세력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앞으로도 민주당하고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또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간 이제 뭐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당의 창단 그 후에 좀 행보와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직접 현장을 뛰기 때문에 네네.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이라든지 그런 그 생활 주변의 곳곳을 돌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해소할 수 있는 데는 해소를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큰 정당이나 정부에 전달을 해서 또 애로 해소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브릿지 그 대변인 같은 그런 맞습니다. 역할들을 좀 많이 해오셨네요. 어떻게 보면 창구를 단일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창당 이후에 사실 비례정당으로 총선에 도전을 하셨는데 국회 입성은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큰 욕심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총선 도전에 있어서 과 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득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현실의 벽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같이 활동에 나서는 데는 좀 제한이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당을 계속 해달라는 그런 여러와 같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은 총선에 실패하고 나서 접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분들의 여망에 따라서 계속 작지만 정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실패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21대 대선 치르면서도 새로운 사실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선 전에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으로도 영입됐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류하는 걸 보고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이 찾아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대로 서로 공존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만든 안에 조금 타협안을 가지고 이거 꼭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에너지 분과를 만들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봐라. 그래서 들어갔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왜 상공인당 대표가 이랬는데 전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정부에 있을 때는 에너지 실장도 했고요. 들어가 보니까 정책 공약은 저희가 다 개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생본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거기서 저는 또 민생경제회복 총괄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원래 제 전공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생회복 활동을 좀 지원하러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대한상공인당의 행보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채널링이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또 핵심이 되는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또 상의를 할 것이고 또 정책위가 생기니까 정책위에도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거대 정당, 지금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여당에 전달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더 편하게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저도 잠깐 또 비례대표 못 들어가서 실패다 그러셨는데 이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예. 성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신생정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 뭐 심각하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작년 재작년에 보면 거의 이제 100만 명씩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형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예컨대 BSI 지수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내리막입니다. 예. 그나마 반짝 금년도 이제 2, 4분기 들어오면서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었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 그렇죠. 저기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좀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들 들어보면은 더 안 좋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숫자가 많긴 합니다. 평균 대비 많은데 OECD 기준으로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의 경우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이 이게 생활 보조금, 재난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네네. 우리는 보조금을 한 10% 2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융자금을 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 지나고 3, 4년째 이제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예. 작년에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쭉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게 겹치니까 경기는 줄어들고 융자금은 갚아야 되고 그런데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끝에 네. 작년 12월 계엄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연말 장사와 연초 장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 두 개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거의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셈입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거 뭐 어떻게 좀 힘들다 사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뭐 대기업들이 알아서 어떻게 잘 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이 위기감을 저도 식당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손님이 불안해져요. 없죠. 손님이 없어요.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숫자가 원래 조금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숫자는 이미 충분히 구조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창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업, 그다음에 또 폐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폐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폐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기를 하기 위한 사람들은 또 재기를 위한 전직 교육 또는 취업까지 이렇게 알선해주는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폐업도 한번 폐업을 하려면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요. 500만 원은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원상 복구하고 또 500만 원은 종업원들 퇴직금 줘야 되고 마지막 500만 원이 세금, 제세 공과금입니다. 2천만 원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배우자도 올 초에 부동산을 오픈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뭐 처음에 뭘 하겠어? 1년 동안은 내가 벌어다 주는 거에서 월세는 내라 이러고 있었는데 잘 곧잘 하길래 그런 말고 있는데 주변에 들어보면은 좀 많이 오픈도 자주 하고 폐업도 자주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같은 업종 가지고 위치를 옮긴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 많이 이제 뵙고 하니까요. 약간 뭐가 눈에 씌우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치킨이나 네.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뭐 카페나 다 마찬가지지만 대단한 몫이 아니면 다 힘듭니다 요새. 그렇죠. 그런데 주위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또 달리 생업을 이어갈 방도가 없는 분들도 많이 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될 거야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큰 패착입니다.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담이라는 게뭐 은행 창구 이런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지 않으면 큰 낭비를 보십니다. 자,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 좀 위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사실 같이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맷집에서 문을 닫게 되면 대개 이제 슬럼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1층이든 2층이든 같이 동네가 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도미노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는 주위의 친척들이든 친구들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의 악순환, 예, 공동 치마 작용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몇 개가 문을 닫더라도 살아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데 계속 임대라는 이 여러 가지 종이들이 많이 붙어버리면 네, 맞아요. 완전 전체적으로 이제 타운 자체가 이제 같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동네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럼요. 예. 겁을 내죠. 자, 이제 사실 이 대책이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해결이 대책인데 좀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뭐 이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제 지원 정책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이제 환경 조성 그리고 뭐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현재 좀 주목할 만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나 지원책이 좀 있을까요? 그 보이세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 조사한 거에 보면 되게 이제 공정 환경 조성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이제 배달이라든지 그쵸. 뭐 그다음에 배달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의 관계에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또 이제 백종원 씨와 그쵸.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고 꼭 비단 백종원 씨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중에서 요새 굉장히 가라앉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환금, 그러니까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이 대여받은 돈에 대해서 상환하는 시기가 돌아와서 응급처치로 1년씩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아직은 이제 회복이 다 안 됐으니까 상환 기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탕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금을 탕감하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든 그건 또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 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갚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자는 외국 같았으면 그냥 보조금이 나올 거를 상환금을 줘서 이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니까 이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 조치를 좀 여러 가지 비례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외국의 사례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 형평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역화폐 얘기도 좀 있잖아요. 이 지역화폐 정부에서 뭐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안도 좀 내놨는데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역화폐라는 것은 저는 이제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을 보면 지역화폐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 국민한테 다 할 거냐 아니냐 이게 또 토론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종부세를 내는 분들한테까지 줄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준을 정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종부세 대상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아니 지금 원주에서 받으신 분들은 원주에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이거 저 기간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스크랩이 되죠. 네, 그러면 음식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치킨집도 가고 피자집도 가고. 네,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마 어디 가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외국인을 임금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조금 이렇게 차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는 ILO 때문에 힘드니까 이 기본급에 대해서는 차별 없게 하고 네, 추가로 돈을 주는 것도 금액은 똑같은데 추가로 주는 돈, 그러니까 야근이라든지 그랬을 때 추가로 제공되는 월급은 지역화폐 같은 걸로 주면 이걸 돈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쓰고 네, 이걸 이제 다 합법도 있고 뭐 약간 편법으로? 법을 이렇게 네, 에둘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돈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소득 추계에서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은 똑같이 주고 추가되는 것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일부 국내 근로자들한테도 특근비 같은 것을 지역화폐로 주면 저는 그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지난해 총선 당시 대한상공인당의 핵심 공약이 소상공인 전담은행이었었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전담은행이 없죠. 필요한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난 정부가 보면 거의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다 맡긴다.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이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거나 플레이어들이 다 각각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상공인 전담은행 있으면 예. 과거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반 정도로 깎아주는 거죠. 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지금 시스템은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 금리의 그 차를 한국은행에서 전대자금으로 빌려주면 그걸 섞어서 금리 차를 갖다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약간 차별화된 좋은 쪽으로 차별화된 금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일단 지역 경기를 좀 살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금리 차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뭐 법을 바꿔서 은행을 만든다기보다도 기업은행이든 아니면 어떤 뭐 상호저축은행이든 여기에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서 좀 전담은행 역할을 예. 기간을 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네.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정부에는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저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자,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이제 1,80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이제 대한상공인당 대표로서 바라는 점 그리고 당부의 말씀 있다면은 저희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해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요 고개를 조금 넘으면 좀 먼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따뜻한 햇빛도 비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두 같이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좀 올해 그리고 이번 정부 때는 좀 더 많은 성과 그리고 또 대한상공인당도 좀 되게 이제 정치 세력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